JB타임즈. 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김민호 님이 오늘부터 휴가입니다. 그래서인지 평소에는 일어나기 힘든데 오늘은 6시부터 눈이 떠집니다. 일찍 휴가길에 오르시나 보네. 네, 그래서 일찍 저희 유튜브 댓글창에 오셔서 인사 남겨주시면서 네. 생방 기다리고 있다고 얘기를 해주시면서 오늘도 삐딱선 시선 부탁드립니다. 라고 당부 남겨주셨고요. 네. 레드헤어님은 이사하고 며칠 동안 라디오로 함께 했는데 드디어 인터넷 연결했습니다. 제이비 얼굴 볼 생각에 막 설레요. 하고 한 줄 더 써주셨는데 제가 냉정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을을 재촉하는 풀벌레 소리 같은 제이비. 그 좋은 거 운치 있고 상당히 정감 있고 이렇다는 뜻인데요. 그거는. 극찬이죠, 극찬. 가을을 재촉하는 풀벌레 소리 같은 제이비. 야밤에 조용히 누워서 풀벌레 소리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얼마나 감미로운지. 네, 감미롭죠. 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런 뜻이죠. 네. 풀벌레 제이비. 네. 네. 에이스타인 갈까요? AS타인 가시죠. 네. 네, 윤석열 정부 첫 검찰총장으로 이원석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내정이 됐습니다. 어제 저희도 잠깐 예상을 했고 그대로 됐는데요. 내정하자마자 의혹도 하나 불거졌습니다. 정운호 전 네이처 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청탁과 억대 금품을 받은 부장 판사가 구속이 되고 대법원장이 대국민 사과까지 했던 정운호 게이트. 아마 많이들 기억을 하실 텐데 큰 사건이었죠. 이때. 네, 네. 이원석 후보자가 바로 이 사건을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당시 현직 부장판사를 수사할 때 영장 청구 계획 같은 민감한 수사 정보를 법원 측에 유출했다라는 의혹이 불거진 건데요. 네. 당시 법원 행정처에는 이 검사와 통화한 내용을 바탕으로 보고서까지 만들어졌는데 이 보고서를 만든 사람이 바로 이 후보자와의 사법연수원 동기였던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이었습니다. 네. 두 사람이 통화한 횟수는 40여 차례 그리고 주요 내용이 보고서 형식으로 기록된 건 35차례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이 안에는 수사에서 확보한 진술 내용 등등이 담겨 있었고요. 네. 그래서 당시 사법농단 재판부도 이를 인지를 했는데 당시 재판 당사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되는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지만 이런 분이 검찰총장 후보자가 됐으니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쟁점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네. 제이비 어떤 점에 주목해야 합니까? 두 사람이 통화하는 횟수가 40여 차례면 이거 거의 중계방송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중계방송식으로 통화를 왜 합니까? 그리고 이 내용은 지금 판결문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이라면서요. 그러면 판결문에 기재가 되어 있다면 사실로 판단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돼버리면 그래서 그럴까요? 이원석 후보자가 경향신문 기자한테 이렇게 멘트를 남겼다고 합니다. 어떻게요? 법원의 자체 감찰과 징계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설명한 것은 있지만 수사정보 유출 사실은 없다.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법원의 감찰과 징계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설명한 적은 있지만 수사정보 유출 사실은 없다. 설명과 유출의 차이를 한번 좀 추가 설명을 좀 듣고 싶은데요. 네? 네, 이게 말장난입니까? 뭡니까? 네. 그러면 법원의 감찰과 징계를 위해서 설명한 내용은 뭐고 그러면 유출 의혹을 받고 있는 수사 정보는 뭡니까? 그게 어떻게 구분이 되는 겁니까? 그걸 설명해 주시면 간명하게 정리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제 짧은 머리로는 도대체 정리가 안 되거든요. 구획 정리가 안 됩니다. 어떻게 다른 겁니까? 이거는 유출이라고 뭔가 부르든 설명이라고 부르든 그런 행위를 한 의도의 문제고 그러면 행위의 내용은 다른 겁니까? 그걸 설명을 해보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요. 네. 지금 판사가 수사 대상에 올랐고 검사가 수사를 하고 있는데 법원 행정처 관계자에게 이런 내용을 설명했다. 굳이 왜 그래야 했는지 그게 좀 궁금한데 네. 인사청문회에서 뭐 쟁점으로 떠오를 것 같습니다. 좀 지켜보도록 하죠. 본인이 네. 어떻게 다시 해명을 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제이비타임즈 오늘 주목할 뉴스들 챙겨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 어떤 건가요? 김순호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이 어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출석해서 질문 공세를 받았습니다. 역시 질문의 초점은 경찰 특제 배경이었는데요. 관련해서 김순호 국장은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 한 토막 들어보시죠.
제가 그때 그 심취되어 있던 것이 주사파라고 불리는 주체 사상이었습니다. 주체 사상에 대한 염증, 어떤 두려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제가 전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사파가 주체 사상이 갖고 있는 공포,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전향을 했고, 이런 것들을 해소하는 길이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한 끝에 경찰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인노회를 탈퇴하는 대가로 경찰에 특채됐습니까? 그건 결코 아닙니다. 어떤 절차를 거쳐서 경찰에 투신했습니까? 대공요원 특채 시험이 있다는 걸 알고 응시를 해서 어떤 시험? 서류 전형, 면접 시험, 필기 시험 모두 합격해서 채용이 된 겁니다. 네. 주체 사상에 대한 염증, 뭐 이거는 저희와의 인터뷰를 비롯해 여러 언론에 누차 밝혔던 것이니까 전혀 새로운 주장은 아니고요. 네. 특채 시험을 봤다라는 이야기가 어제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건가 봤더니 그때 혼자 응시해서 혼자 합격한 특채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시험이라고 하는 게 결국 이 특채 시험은 김순호 국장을 뽑기 위한 통과 의뢰에 불과했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게다가 격가지이긴 하지만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김순호 국장은 주사파 등에 대한 전문 지식을 인정받아서 경찰에 특채됐다고 저희와의 인터뷰에서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그러면 이런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을 특채하기 위한 시험 내용은 뭐였을까요? 그러게요. 국어, 영어 이런 건 아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면접도 보고 필기 시험도 다 봤다 그랬으니까요. 그러면 주사파 사상 내용에 대한 어떤 그 서류 필기 시험이었던 건가요? 게다가 전문가를 특채하는데 필기 시험 본다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글쎄요. 이게 옛날엔 이랬나? 보통 전문가를 특채하는 경우에는 전문가를 어떤 입증하는 뭐 학위라든지 네. 경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 보통 뭔가 정성 평가를 내서 특채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필기 시험을 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도대체 그 필기 시험 내용은 뭐였을까요? 몇 과목을 봤을까요? 저는 그게 그러니까 궁금한데 네. 궁금증은 꼬리를 무는데요. 하나 더 궁금한 게 있습니다. 대공요원 특채 시험이 있다는 걸 알고 응시를 했다고 지금 밝혔잖아요. 네. 대공요원 특채 시험은 신문에 공고를 내서 이루어졌던 시험이었을까요? 아닐 것 같은데요. 그러면 대공요원 특채 시험이 있다는 건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관련 대목이 있는데 그걸 한번 들어주시죠. 그 김순호 국장을 당시 특채했을 그때 그 홍승상 정 경감이 주도해서 진행됐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아닙니다. 홍승상 경감께서는 당시에 특채 시험이 있다는 것을 안내해 준 정도였습니다. 홍 정 경감은 인생의 스승이다. 이렇게 감사함을 표현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분께서는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평생을 헌신하신 분입니다. 아니, 네, 여기서 나오죠. 홍승상 경감께서 특채 시험이 있다는 걸 안내해 줬다. 네. 그러면 특채 시험을 봐서 경찰에 특채되기 전에 김순호 국장은 홍승상 경감을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자, 저희와의 인터뷰 내용을 복기를 하면 김순호 국장이 홍제동 대공분실을 제발로 찾아간 건 7월이라고 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경장으로 특채된 게 8월이었습니다. 한 달 안에 홍제동 대공분실 찾아갔고 조사받았고 특채 시험 받고 특채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홍승상 경감을 몰랐다면 어떻게 홍승상 경감은 특채 시험이 있다는 걸 안내를 해줬을까요? 종합 정리를 하면 어제 그러니까 이 그 국회 출석에서 했던 주장이 아무리 그러니까 조합을 해도 이전의 의혹을 하나도 불식을 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어제 그 자리에서 이해식 민주당 의원이 어디를 찾아갔냐라고 묻거든요. 예, 홍제동 대공분실을 어떻게 알고 찾아갔냐. 네, 근데 제가 또 궁금했던 게 저는 그 시대를 살지 않았으니까요. 네. 대공분실이 그렇게 노출되어 있는 곳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예를 들어서 이제 대략 어느 동네에 뭐가 있다라는 뭐 소문 비슷한 것들은 있었죠. 당시에 다만 구체적으로는 요즘 뭐 이 그 인터넷상의 지도와 같은 네. 정확한 번지수까지 이런 것들은 알 수가 없었던 거거든요. 네. 그리고 끌려갈 때 보통 이제 눈 가리고 가는, 그러니까 끌려가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어떻게 제 발로 가서 그러면 초인종 눌러서 대공분실 들어간 건지
그러니까요. 대답 못했다면서요 어제 국회에서. 네,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았고 어디 뭐 수사본부를 찾아가서 거기서 알게 됐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긴 하시던데 여튼 거기에도 저는 좀 보면서 궁금했다. 요 점을 좀 알려드리고요. 김순호 국장 이야기를 간단히 정리하면 뭔가 어떤 밀고의 대가로 경찰 특채된 게 아니냐라는 의혹을 그 불식시켜서 맞세웠던 게 특채 시험인데 특채 시험에 대해서 특채 시험을 보게 됐던 경위나 그다음에 과정을 놓고 보면 불식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네. 오히려 특채 시험을 홍승상 경감이 안내해줬다라고 하는 이 대목에서 기존 의혹을 더 뭔가 짙게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김종인 님이 모든 상황과 증거가 맞다고 나와도 진술만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게 되는가 봅니다. 라는 촌철 보내주셨고요. 네. 적토마님,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아니겠습니까? 입맛 특채라고 꼬집어 주셨고, 휴버트님은 시험도 혼자 봐, 대공하는 업무도 하는 것도 혼자 알고 있어. 진짜 대단합니다. 대공 업무 보는 곳은 도대체 어떻게 알고 찾아갔을까요? 라고 해주셨고, 네. 김정원님은 특채 필기 시험 혹시 이런 거 아닐까요? 아버지 이름은 무엇입니까?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어쨌든 뭐 찬반 논란 속에 경찰국 초대국장이 갖는 상징성 그리고 경찰국의 역할 뭐 이런 것들이 정말 반대하는 일선 경찰과 야당의 우려가 여전히 짙게 드리워져 있는데요. 그게 기후에 그칠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이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이 김순호 국장의 경찰 특채 의혹이 집중 추궁된 국회 행안위에서 벌어진 또 하나의 장면이 있었습니다. 서울에 폭우가 내린 8월 8일 밤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행적이었는데요. 행안부는 그날 오전 7시 30분을 기해서 풍수의 위기 경보를 주의 단계로 격상을 했고요. 중대본 1단계를 가동을 했습니다. 같은 날 오후 9시 30분에는 경계로 한 단계 더 올려 발령을 했는데 이날 이상민 장관은 뭘 했느냐. 오후 4시부터 1시간 동안 전북 군산에서 개최된 서민날 기념식에 참석을 했고 그 뒤 호텔에서 열린 만찬 행사에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만찬 자리에는 막걸리가 나왔고요. 참석자들은 건배를 했다고 하는데 이때의 행적이 적절했느냐는 의원들의 질의가 있었고 이에 대해 이상민 장관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네, 군산 행사를 마치고 세종으로 복귀해 있었습니다. 세종에 몇 시에 가셨어요? 세종이 한 9시경 도착했을 겁니다. 행사 마치자마자 세종으로 복귀한 겁니다. 네, 상황이 심각해진 것은 제가 알기로는 9시 반경에 폭우가 쏟아진 걸로 알고 있고요. 네, 만찬까지 공식 행사였다. 그래서 그거 마치고 바로 복귀했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 말을 좀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일단 뭐 이상민 장관이 그날 소화한 일정은 뭐 사적인 일정이 아니라 공적인 일정이었으니까 그냥 그렇다고 쳐요. 그냥 그렇다고 치는데 제가 그 특별히 어떤 밑줄 그으면서 봤던 부분이 있는데요. 이렇게 한번 보죠.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이 있었습니다. 퇴근하면서 보니까 아파트가 잠기고 있었다. 네. 기억하시죠? 기억하죠. 자,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퇴근이 혹시 9시 30분 이후였을까요? 아니요. 아닌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 바로 여기서 이야기가 그러니까 시작이 되는데요. 이상민 장관은 대통령에게 최초 보고한 게 오후 10시경이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행안부에 복귀한 게 밤 9시 30분이라고 했으니까 30분 뒤쯤에 대통령한테 최초 보고를 전화로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퇴근하면서 물에 잠기는 걸 본 대통령은 밤 10시가 될 때까지 재난대응 주무부처 장관의 보고가 없었다. 그러면 가만히 있었을까? 그러면 다른 데에서 혹시 보고를 받으면서 상황을 챙겼을까? 당연히 이게 궁금해지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관련 뉴스가 하나가 더 있더라고요. 바로 그날 오후에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최영범 홍보수석이 기자들과 술자리를 가졌다면서요. 네, 예정된 일정이어서 뭐 미룰 수가 없었다. 그러면 밤 10시까지 대통령은 어느 루트로 어떻게 누구에게 보고를 받았던 걸까요? 혹시 보고를 안 받은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지금 더 체크되고 확인이 돼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좀 하나가 들었고요.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짚으면 대국민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이상민 장관이 이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지금 재난 수습 중인 상황에서 제가 사과를 하면 지금 무려 열흘씩 잠 한 석은 못 자고 일하는 공직자들이 얼마나
낙심감이 크겠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상황이 종료된 다음에 잘못한 것이 있으면 사과를 하더라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아니, 그러니까 그 행안부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건 사실이겠죠. 그렇죠. 근데 장관이 사과하는데 근데 직원들이 왜 낙담에 빠집니까? 전 그걸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자기들은 아침에 주의경보가 발령된 후 계속 비상근무를 해야 했는데도 장관은 다른 데서 다른 일정을, 그것도 뭐 막걸리 마시면서 건배하면서 소화를 했다. 오히려 그거에 힘이 빠지면 빠진다는 이야기는 성립이 될 수 있을 텐데. 여기서 하나 정정해드리면 이상민 장관은 막걸리는 마시지 않았다고 강력하게 얘기했습니다. 아무튼 건배는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장관이 이거에 대해서 사과를 하면 직원들이 낙담한다?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거죠? 이해가 안 돼서 한번 좀 여쭤본 겁니다. 본인의 낙심감이 크시겠죠. 넘어가겠습니다. 물프레님, 나란 일 하시는 분들이 호우주의보에 다들 천하태평이셨군요. 라고 따끔하게 꼬집어 주셨습니다. 제이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한남동 대통령 관저 리모델링 공사를 수의 계약한 업체 기억하시죠? 하죠. 코바나 컨텐츠 전시회 공사를 맡았던 업체다라는 사실을 전해드린 바가 있었는데요. 이 업체의 대표가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됐었다고 합니다. 추천한 사람은 김건희 여사였다고 하고요. 이런 내용이 초청자 명단에 담겨 있었다고 하는데 이 업체 대표의 해명이 황당합니다. 왜요? 뭐라고 했는데요? 그냥 궁금해서 취임식에 참석했다. 초청받지 않았다. 그냥 갔다가 줄이 길어서 돌아왔다. 이렇게 해명을 했다고 하는데요. 구경 가셨다는 건가요? 그래서 기자가 김건희 여사와의 인연으로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받고 관저 리모델링 수의 계약으로 이어진 것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드릴 말씀이 없다라고 하면서 끊었다고 합니다. 아니면 아니라고 하시면 될 텐데. 그런데 대통령 취임식이 맘만 먹으면 슬쩍 가서 구경할 수 있는 동네 잔치입니까? 이런 점에서 해명이 황당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더불어 초청자 명단에 기재까지 됐다는데 굳이 초청받지 않았다고 부인하는 것도 황당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왜 감추려고 하는 겁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고요. 아울러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보도를 종합하면 이 업체는 그저 코바나 컨텐츠 전시회 공사를 맡았던 업체일 뿐입니다. 초기에 코바나 컨텐츠에 후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대통령실은 후원한 일이 없다라고 강력히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코바나 컨텐츠 발주받아서 그냥 공사를 해준 업체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거래처인 거죠. 거래처. 그런데 그런 거래처 대표를 김건희 여사가 직접 추천해서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했다? 이게 쉽게 납득될 수 있는 장면입니까? 아니 집안 잔치를 벌일 때도 거래처 사장님은 보통 안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가의 대사인 대통령 취임식에 그냥 거래처 공사만 해준 업체의 대표를 부른다? 초청을 해준다? 솔직히 제 짧은 머리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 오늘 나온 내용을 보니까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받은 극우 유튜버가 30명을 해린다고 합니다. 근데 이 가운데 몇몇은 김건희 여사가 초청한 것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초청자 명단에. 그래요? 여사님 초청 이렇게 적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극우 유튜버들은 또 왜 김건희 여사가 왜 초청을 했을까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대통령실 해명이 좀 궁금한데요. 일단 촌철님들의 평은 밥하기 싫은 여자님 등 많은 분들이 초청장 없이 갈 수 있습니까? 여기 신원조회가 아니라 신분 확인 이런 것도 다 하잖아요. 갈 수 있나? 레드헤어님, 동네 잔치도 초대받지 못하면 대문 못 넘습니다. 네. 라고 해주셨는데 그동안 사실 근데 이런 명단이 없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초청자 명단이 확인이 됐으니 그럼 그동안에 논란이 일었던 인사들도 좀 어떻게 다 확인이 될까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후속 보도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자고요. 극우 유튜버 한 30명 가량이 초청받았다는 또 별도의 뉴스가 나온 걸 보면 아마 후속 보도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대통령실 얘기 나온 김에 개편이 윤곽을 좀 드러내고 있습니다. 홍보수석 교체 등 홍보라인 변화뿐만 아니라 정책수석실을 신설한다는데 정책기획수석. 어떻게 보세요? 이게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취학 연령 조정 문제가 상당히 이제 뜨거웠고 결국은 교육부 장관 경질로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형식은 사퇴였지만 네. 아마 거기서 크게
생각한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책 조정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렇기 때문에 정책 조정 기능을 맡는 정책기획 수석을 뭐 신설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자,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담화가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